시장이 녹록치가 않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또 유럽 증시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도 그닥 녹록치는 않았어요. 물론 국내 증시의 흐름이 0.52%의 강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일단 전체적인 추이 부분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쪽의 흐름은 일단은 FOMC 회의 양일간에 걸친 그 회의 그 불확실성 부분들이 일단 해소되고 나면은 시장의 바닥은 완벽해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지표는 긍정적인데 반해서 지표가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상의 폭이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아주 예전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그 엄청난 호황기 속에서 17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시절, 그 시절의 흐름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케이블 경제 TV가 만들어낸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은 CPI가 발표되고 나서 PPI는 안정화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는 안정화될 수 있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소비가 둔화되면서의 안정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오히려 부담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소매 판매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지표 부분들도 이제 과열 양상에서 일부 누그러진 것도 있고 결론 종목군들별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은 자신감 가지시고 옥석 가리기 단행하시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에 남아있는 기준이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돼서 내 종목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놓고 보시죠.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전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잡아 드릴 건데 PPT 자료 화면 보기 전에 네이버를 통해서 메인 화면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오세요. 이렇게 검색해서 오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략 그리고 그 수익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십시오. 고객센터 전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원고 부분을 약간 수정을 못한 게 있네요. 오늘 그 시장의 전체적인 업종군의 흐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좀 이따 뭐 다시 들여다봐도 되고요. 자, 오늘 기준에 2차 전지는 여전히 힘들었는데 지난 7월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줬었던 뭐 태조, 이방원, 그 중에 조선과 원자력은 우리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거래대금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제한적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추정이 20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선과 원자력은 빼어놓은 상태예요. 이 기준에서 이제 방산이죠. 사실상 방산입니다. 방산업체들의 흐름이 한국항공우주가 23%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5%, 현대로템도 뭐 15% 수준이었나요? 뭐 고점 대비해서 조금 더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방산주들이 9월 7일 날 엄격히 따지면 현대로템이 이제 그 이전에 조정을 좀 받아오고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52주 고가 랠리가 있었는데 그 기준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5월 7일 6만 원대 훌쩍 넘기고 나서 6만 2천 원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조정폭이 좀 단기적으로 너무 급했어요. 23% 조정이고 그 조정폭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좀 많이 꼬였어요. 수급이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린 게 아니고 15% 정도 매집이 돼 있던 부분에서 일단 한 5%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장중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조정이 사실상 제한적일 수 있다. 5%에 달하는 물량이 출하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좀 다소 제한적이어 보인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해드렸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분할 편입의 기준이 잡혀졌고 덩달아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쪽도 뭐 병행해서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아쉬운 거는 화요일에도 성일하이텍이 5%의 급등이 나오다 꼬리가 달린 거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월요일에도 5%대 급등 이후에 급격히 전체 2차전지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미끄러진 건데 2차전지 쪽이 이번 주 들면서 본격적인 조정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기간적인 조정까지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제 무너져 내리다가 바닥을 잡고 일부 가격 반발력을 주고 있는 방산 쪽의 흐름이 조금 더 수급이 개선되면서 하방을 잡아줄 것이냐 그거 하나 하고 하나솔루션은 뭐 지속적인 지금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 하나솔루션의 외국인 긴간 쌍끌 매수 1위 금액 기준으로 1위 5월 20일 이후에 그리고 지분율로도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9%. 현재 있는 우리나라 2,400개 종목에서 5월 20일 이후에 6, 7, 8, 9 4달 동안에 쌍끌이 매수로 금액 기준 1위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프리미엄이 높지 않은 10%대 프리미엄 그렇게 된다면 뭐 하나솔루션의 변동성의 확장 안정성의 기준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런 흐름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력주 그리고 뭐 태저 이방원에서 태양광 화학 방산 이 종목군들도 일부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SM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SM 들여다볼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제가 뭐 그렇게 상태가 아주 긍정적이지 못해요. 어제도 뭐 아시다시피 밤을 샜고 그래서 좀 빠르고 굵게 짧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내일장 공략주 기준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 그리고 홈페이지로 가급적이면 오세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 쪽에 아마 내일까지 뭐 한 며칠 동안은 이게 깜빡깜빡임의 흐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21일자 공략주, 이건 뭘까요? 하나 솔루션. 그리고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한국항공우주. 여기가 300만 주. 그리고 얘가 하나 솔루션. 시가총액 순위대로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코프로 BM.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을 150만 주, 그리고 하나 솔루션을 500만 주가 실례죠. 500만 주, 한국항공우주 300만 주, 하나 솔루션도 지금 갈등인 거예요. 여기도 하나 솔루션도 일단은 300만 주로. SM 200만 주. 원래 300만 주씩 실려줘야 그래야만 제대로 된 변동성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200만 주만 돼도 거래대금 뭐 1,500억 이상이 형성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맨 윗단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수익 범위들은 뭐 개장 전에 이렇게 종목군들 올려드리니까요. 어지간한 분들은 뭐 종목 딱 보시면서 대처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개장 전에 방송 이외에 카톡방에서 9시 이전에 8시 50분 전후 뭐 50분 때 이럴 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의 범위, 수익률의 범위. 결론적으로 우리는 20일 기준에서도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아야 될 종목,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SM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SM의 변동성이 뭐 상당히 강화됐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나 포스코케미칼 뭐 나쁘지 않았어요. 에코프로도 뭐 약법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어제 야간 교육에 이렇게 종목명을 다 오픈을 해드렸고, 그리고 SM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또 확대됐고, 그리고 20일 아침에 마찬가지로 종목군들을 다 오픈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개장 전까지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오픈을 해드렸던 2,400개 종목 중에서의 5종목. 훌륭한 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한국항공우주, 오스템의 흐름은 뭐 SM의 흐름, 죄송합니다. 한국항공우주 SM의 흐름은 상당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SM은요, 수혈자에도 필히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그런 위치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좀 빠르게 넘길게요. 지금 상태가 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네, 컨디션이.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은 뭐 추후에 한 번씩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익 기준도 추후에 한번 설정을 해드려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야, 오늘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제가 어렵습니다. 방송을 계속 진행하기가. 자, 이런 그 SM의 수익 범위까지를 좀 기대해 보시고, 이것도 빨리 넘길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SM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냐, 뭘 중요시해야 되느냐, 전부 이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죠. 방송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보겠습니다. SM은요, 문자 이렇게 나왔어요. 2021년 5월 달부터 문자 나왔는데 39,300원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블 수익 이상을 다 낸 거죠.
그러나 최근의 흐름이 또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너무 깜빡이는데 이렇게 하면 좀 낮으려나요? 그렇게 해서 그 SM 같은 경우에 올해 5월에도 이렇게, 그리고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9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승환 회장의 레이크 기획으로 빠져나가던 자금을, 이익을 조기 계약 종료로 인해서 SM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수만 회장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작년 올해 계속 이수만 회장의 이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딜을 계속 진행을 했고, 뭐 여러 그룹 집단에서 들여다본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작년 기준에는 CJ그룹, 올해 기준에서 이제 다시 또 카카오그룹,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수만 회장의 그 자회사로의 돈이 빠지는 그 기준의 리스크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각 자금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일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일단은 조기 계약 종료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것을 이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은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SM의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프리미엄을 좀 더 높게 받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의 기준이 된 거고, 9월 16일 최고점 77,700원까지도 잡았어요. 그리고 78,000원대에 향한 흐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400원이 금요일날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의 기준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SM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SM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가 왜 올라의 기준이, 얘가 왜 올라? 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수만 회장의 자회사, 그 개인 회사격이죠. 그쪽으로 이제 1년에 영업이익 한 150억에서 300억 정도를 빼갔다고 해요. 뭐 합법적으로, 그게 불법이었으면 좀 문제가 됐겠고, 합법적으로. 근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여론이 형성이 된 거죠. 어찌됐든 올해 전망 영업이익치 대비해서 최소 15에서 30%가 증가하고, 내년부터도 이제 그 영업이익은 계속 회사로 잡힌다. 창사 이래 SM의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넘겼어요. 9월 16일날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그러면 그 이슈가 분명히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그 이슈예요. 대주주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가져가던 부분을 조기 종료, 계약 종료를 통해서 회사에 다시 환원하겠다. 예전 건 이제 뭐 말고 앞으로의 기준에서. 그게 재료로서 작용이 되느냐 했을 때, 재료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일날 급등 이후에 살짝 눌려졌죠. 19일날. 그렇지만 20일날 다시 강도 있게 당겨줬는데, 손바뀜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 기관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매수, 이런 손바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저거는 이제 컨센서스가 기존 건데, 기존 16일 건데, 뭐 906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생각했던 부분이 올해 최소 이제 150억에서 300억 증가할 거다. 내년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관한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라이크 기획과의 실적에 관한 계약 해지, 조기 해약할 수 있다, 이런 공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터진 겁니다. 거래대금의 기준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공시 나오고
5일날 시간에서 상한가, 거래대금 최상위. 그러고 나서 이제 16일 기준에서 변동이 나오죠. 그럼 시간에 왜 상향됐어요? 왜 움직임이 났어요? 라고 했을 때 SM 이수만 회장 계약 조기 종료 통보, 라이크 기획과 결별을 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이렇게 3조 원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저 당시가 이제 변동성 확대되기 전에 2,380만 주짜리니까 곱해주시면은 대략 한 1조 5, 6천 원 했나요? 이렇게 요 내용 부분은 하나투자증권하고 이제 대신증권 그리고 그 밖에 증권사들이 비슷비슷하게 내놓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걸 바탕으로 야간의 상한가를 바탕으로 거래량을 설정을 해서 500만 주 이상이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평상시 최근에 1, 20만 주, 2, 30만 주 거래되던 종목을 아무리 시간의 상한가 같다 해도 500만 주가 터진다? 그럼 그렇게 터지면 개장추의 거래대금 1위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윤정도는 그게 옳다. 그래야만 이 종목이 추세 강화가 될 수 있다. 왜?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나온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큰 이슈가 발생이 돼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 다 떠나서 시간에 뭐 다 떠나서 매직 계산기 또 매수 관점에 전략 올려드렸는데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뒷부분에 일봉이 있나요? 계속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설정을 잡아대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교육이고 수급에 대한 그리고 요 갭에 대한 교육도 이제 뒷부분 드릴 건데 요거예요. 요거 창사일에 SM의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사상 최대치 주봉으로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주봉으로서 사상 최대치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금요일 하루 거래대금이 전체 다른 주간의 거래대금 그 수준을 하루에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주중이었다면 뭐 무조건 사상 최대치죠. 그래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질 만큼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다. 그 이슈가 뭐냐 했을 때 이수만 회장의 레이크 자문료로 표현해야 돼요. 프로세싱비 매출의 6%에 달하는 고 영업이익을 안 떼어내준다. 이건 굉장한 호재로 남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루 조금 쉬어갔지만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 우리는 에코프로예요. 이거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의 상한가 나오고 갭상승에 어찌 보면 비슷한 모양꼴이 되죠. 갭상승의 음봉. 근데 이제 SM은 양봉으로 형성이 됐고요. 조금 이제 어질어질한 위에 놓여져 있는 거고 에코프로도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단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2차전지 또 나중에는 폐배터리까지 언급을 하면서 세일즈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거래가 터지는 기점에서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누적 수급이 크게 확대돼 있다. 캔들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뭐 저 수익 다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 삼성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얘도 이 당시에 2000년도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기억하겠죠. 주봉으로 멀쩡했기 때문에 일봉일 때 어느 가격에서든 갭상승의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요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삼성중공업 쪽의 흐름 그리고 에코프로의 흐름 이게 이제 SM의
상태를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정을 해드리는 범위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이 좀 약하니까 SM의 좀 전략 부분하고 그 자료 부분을 같이 다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M에 대해서 우리는 동영상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단 말이에요. 계속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주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SM은 문자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병행해서 이제 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동영상 부분까지 싹 다 올려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다시 들여다 보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문자 내역도 한 번씩 보시고 거래만 제대로 수요일날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 뭐 행복한 지금 이 상태의 시장 상황에서 아주 행복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SM의 PDF 파일까지 그리고 동영상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방송 중입니다. 자, 동영상 부분은요. 오늘도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녹화를 했어요. 그 부분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는 흐름, 그 흐름까지 꾸준히 더 지켜보자. 지금 거래는 수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원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 거고 거래는 뭐 충분히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도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 거래량 공격적이신 분들 200만 주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300만 주. 근데 이제 거래가 더 많이 터지면 거래가 더 많이 터지게 되면은 일단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단기 고점 인식이 이제 슬슬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거래가 터지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이제 아쉽게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갭 상승 이후에 저는 웃고 있어요. 그죠? 왜? 주봉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갭 상승이 나오고 음봉이지만 일봉상 주봉이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로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 대금이고 이건 굉장한 이슈의 기준이다. 저런 이슈 범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였냐면은 폴란드 쪽하고 이제 무기 수출 계약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먼저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도자료를 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자락이었거든요. 아까 보신 자락이 아주 큰 성공이 잘 됐는데 원체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뭐 어차피 쭉 뻗어 올라갔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SM 설명드릴 때 에코프로나 또 나머지 아까 삼성중공업처럼 쭉쭉 뻗어 올라가는 단기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대로템처럼 시장 상황 때문에 눌릴 작용도 눌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차분히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케빈 선생님처럼 이런 수익 범위를 충분히 SM에서도 잡아가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SM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월봉 같은 경우 보시면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이날 이후에 시간 내에서 내용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거래가 터지는 그 흐름. 하루 만에. 대박이죠. 결론적으로
저 흐름이 월요일에는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지만 화요일날 다시 거래를 터뜨리면서 흐름이 나와줬고, 월봉의 기준에 지난 21년 5월 7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이 개인들이 이거 잘못 나왔어요. 4,400만 주가 아니고 440만 주, 447만 주 그렇게 되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요 나중에 수정을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19.58% 뺏겼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관들이 500만 주 이상의 매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500만 주 이상.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더 잘라드렸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의 쌍끌 매수가 오늘도 한 번 더. 그래서 누적 수급이 525만 7천 주. 525만 7천 주. 대단하죠. 원래 이제 540만 주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조금씩 내놓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시 사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 쪽이 540만 주까지 있을 때가 주식수가 2,380만 주짜리인데 540만 주면 어떻게 돼? 22%, 23%. 22%, 23%. 그렇잖아요. 22%, 23%. 그러한 매집이 어찌됐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매집이 진행되어 있고, 매집 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그다지 없어요. 사실은 기관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66,00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평균 단가가 66,000원인데 현재가가 뭐 올라와서 77,000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 좀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11,000원 평균 단가 대비해서 11,000원인데, 그러면 한 18%그 평단 대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리고 지금 화면이 너무 깜빡이죠. 참 화면이 너무 깜빡이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말고 그렇게 하고, 일단은 홈페이지로 오시면 깜빡이지 않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참 아쉽네요. 그리고 녹화 방송 올리면은 그때는 또 깜빡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 송출만 지금 깜빡여요. 안타깝게. 어쨌건 그 매집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수 자료 2000 우리가 7년 2008년도 도수 자료에 들어가 있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매집 국면에 10에서 15%도 넘겼어요. 물론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론적으로 22% 이상이면은 사실상 50% 이상의 변동률을 가지고 가야 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돼요. 일단 85,000원이 30% 정도,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10만 원이 50% 정도,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저 정도의 기준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매집의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2021년 5월 25일이에요. 4만 원, 3만 원대에서부터 4만 원. 그리고 올해 5월, 1년이 지난, 딱 1년이 지난 그 흐름. 그리고 이게 주봉의 기준 16일의 주봉의 기준입니다. 꼬리 부분이 윗꼬리를 그래도 많이 감싸 안고, 윗꼬리 부분을 많이 감싸 안고 16일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시켜 드린 부분이 이제 거래대금이 일본 기준으로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였고 주봉 기준으로도 뭐 어마어마했다. 월봉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의 주봉 9월 20일의 주봉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요 부분에 77,000원 요 종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거래량 부분이 뭐 실려준 거죠 지금. 결국 일봉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5월달에도 이제 들여다보던 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 기준에 저렇게 형성돼 있었지만은 우리는 캡처를 한 게 뭐예요?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는 기준을 설정한 거.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주봉으로 아까 보실 때 더 이뻤죠. 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 SM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SM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제가 몇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예제를 좀 이제 잡아드린 거고, 예제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릴 텐데, 요겁니다.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의 기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시가 실적 공시가 나오고 그게 이제 호재든 아니든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했어요. 호재로 인식을 했고 그 호재로 인식한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시간에서 상한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형성된 이후에 그 다음 날은 갭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 부분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되밀리면서 음선이 된 거예요. 음선. 그리고 우리는 이때 매매 사인이 나갑니다. 뭐로 나가냐면 3시 3분에 나가요. 3시 3분에. 왜? 갭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전 거래일 대비해서 위에서 마감이 되는 그 흐름인데다가 그 흐름인데다가 일단 어찌됐든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찌됐든 그 흐름인데다가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됐었다라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일봉이고요. 그리고 이게 주봉이란 말이에요. 그 주봉 기준에 이제 습배령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전혀 뭐 부담 요인이 없고 문제될 사항이 아니고 전일 그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던 4회차의 방송 기준인가요? 거기서 이제 에코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문자 내역이 있었나? 문자 내역이 없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방송국 자료 화면이라서 문자가 없을 수 있는데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없으면 이제 에코프로를 직접 들여다보면 되니까 현대차고 쭉 보시죠. 아빠님 같으신 저런 수익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죠. 아, 여기 문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럼 문자를 따로 빼서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의 저 당시의 기준에 진짜로 요날 장 막판에 저렇게 음선으로 내려올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느냐, 그걸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편입을 했다. 왜? 주봉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간에 어차피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 꼬리가 달리고 밀려 내려왔지만 전거래일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잘 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종목군들이 있으면 뭐 10년치, 20년치든 다 모아놔요. 이쪽 활동을 한 게 23년 됐는데 아주 오래된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시면 문자 15일 문자
9월 15일자 보시면요. 명확하게 에코프로를 아마 여기 문자가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편입했던 문자 여기 나오죠. 7월 14일, 그러니까 13일 날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고 7월 14일 75,700원. 시간이 몇 시예요? 3시 3분이라고 합니다. 3시 3분에 편입을 합니다. 에코프로 3시 3분에 편입을 하고 75,700원, 77,500원, 8만원, 77,200원. 그러고 나서 9만원대 중반에 차익 실현해요. 9만원대 중반. 그 중간에 계속 매수한 냈겠죠. 그러고 나서 9만원 이탈됐을 때 재편입을. 차익 실현이잖아요. 차익 실현. 이것을 계속 9만원 전후까지 편입을 하다가 88,000원 뭐 이렇게 그러다가 전량 차익 실현을 여기서 단행을 하죠. 11만 7,2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 들어서 재편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또 전량 차익 실현을 두 차례를 하고 그런 관점인데 갭상승이 나왔다. 근데 그냥 일반 갭상승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갭상승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갭상승 이후에 음선으로 미끄러지고 시초가 대비 좀 눌려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오히려 이 같은 날입니다. 샛별형의 기준에서 살짝 이탈됐다 해도 다음날 주봉에서 감싸 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예요? 아까 보신 기준이 갭상승의 음선이 여기였어요.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온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어. 얘도 똑같이 이 당시에 거래대금 취상이 5위 안에 3위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순매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터졌니라고 확인을 해보니 우리는 이미 시간에서 터진 이유를 알고 있죠. SM도 시간에서 터진 이유를 알고 있었고 삼성중공업은 개장 전에 뉴스가 나왔나 그럴 거고 현대로템도 시간 외에 이미 터진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재료를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재료를 해석을 했더니 긍정적이야. 그래서 시간 내에서 뭐 상한가를 갔어. 그것도 확인을 했어. 거래가 터졌어. 터졌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와, 여기서 살 거리라고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시면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샀다라는 거 왜?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고 그 이슈가 실질 재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슈냐? 그리고 전 거래일 대비 음선이라고 해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위에서 마감이 잘 됐냐? 또 주봉으로는 어떠냐? 또 월봉으로는 어떠냐?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의 이러한 그 저 바닥 대비해서 수익 그리고 주봉에서도 아까 보신 이런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 기본적으로 좀 일부 인정할 수 있고 수급 범위 확인할 수 있고 추세 범위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쁜 그림으로 결과물로 얘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삼성중공업 갭상승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4,700~800원 종가였는데 5,600원까지 15% 이상 뭐 20%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종가가 5,600원 수준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저걸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거래량이 한번 터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터진 건데 분명하게 이슈가 있었겠죠. 뭔가 큰 이슈가. 그 큰 이슈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소형주 잡주처럼 음봉이 소형주 잡주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에코플라스틱인가요? 그 종목도 뭐 보고서가 코멘트가 증권사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무슨 뭐 주가 올라와서 1,400억, 1,500억짜리를 보고서를 낸다는 것도 전 좀 우스운 것 같고 어쨌든 그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뭐 갭상승 띄워놓은 다음 그 다음 두들겨 패죠. 시간에 매수율량 뭐 몇백만 주 올려놔 버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아니고 전 거래일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고점에서 손바뀜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게 5,600원에 끝난 주봉입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일본 기준에.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도 대단하죠. 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많이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다음 날 이게 이제 5,600원이었고 이게 8,000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꼬리 달려.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의 꼬리는 다 첼시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이제 오버슈팅 자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따만한 양보. 다른 때 크기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근데 꼬리를 달아. 꼬리를 다는 순간 미련 없이 정리. 이게 주봉입니다. 아까 이제 꼬리 달려있던 주봉에서 7,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5,600원을 7,000원. 그러고 나서 8,000원 찍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어찌됐건 시간의 갭상 상한가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인데 웃고 있어요. 똑같이 예제 보여드렸거든. 주봉 꼬리 달려 있지만 부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자락이었는데 요자락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자료 비교해드리면서 이유를 설명드렸죠. 대박입니다라고. 거래량이 뭐 그 당시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 이런 부분에 그 나와 있는 이슈에 대한 해석 부분을 진행을 하고 결국은 이제 시장이 너무 미끄러지다 보니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죠. 동반적으로. 다행히 이제 이렇게 다 돌려놓은 거고 이젠 여기서는 돌려줘야죠. 결론적으로 이제 SM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SM의 흐름이 지금 그냥 일반 차트로 볼까요? 일반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M. 뭐 대단한 거예요. 이 매집의 범위에서부터 거래대금의 범위에서부터 뭐 개인 누적 수급의 범위에서부터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 대비해서부터 시장은 계속 단계별로 낮아지는데 SM은 안 낮아지죠. 낮아지질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어서 환급성이 제한적이길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일본 기준에 나오는 거리를 다 땡겨서 봐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었죠.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제 아쉽게 지난주가 최대치는 아니에요. 아주 옛날 창사 이래부터 그러니까 창사 이래라기보다는 이제 상장 이래 2000년 초반에 상장한 이래. 근데 결국은 요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 이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치인데 이거는 이제 요 날은 금요일 날 마지막에 터진 거래 대금이에요. 목요일까지는 뭐 거래 대금 자체가 없었고. 그러니 이러한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얼마나 땡큐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흐름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제 이러한 그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의 정상적인 이슈.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바이오주들을 보시면은 HLB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기억한다니까 윤 정도는. 아니 수익을 냈으니까 기억하지 수익을 그 당시에 못 냈으면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2019년도에요.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요자락인데 여러분들이 이 다음날 이 상태에서 혹은 이 상태에서 그 다음날 따라붙을 수 있겠어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창사이래가 아니라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장중 1위까지 올라간 그 흐름이에요. 요 자리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장중에 뭐 어마어마했죠. 지금 이제 대사라 여기서 대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점상 갔다가 살짝 밀렸다 다시 바로 상한가 갔겠죠. 그게 거래되면 1,500억이 터진 거예요. 1,500억. 그러고 나서 이렇게 탁 찍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5,000억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못 따라붙죠? 윤정도는요, 따라붙어요. 다시 볼까요? 이자락, 이자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서, 아우, 놓쳤어, 아우, 아까워. 혹은 저기서도 뭐, 진짜 미친 듯이 따라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뭐. 응? 그리고 요거. 응? 따라붙기가 쉬운가요, 이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이런 거래대금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왔더라도 몸통을 다 감싸지 않는 흐름이라면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초강세를 띄고 7월 13일 날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죠.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이제 14일 날 이렇게 움직여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정도 따라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 다음에 갭상승이 이게 10% 이게 마이너스 약보합권에서 이제 들어올려지는데 좀 부담스럽긴 하죠. 어찌됐건 에코프로도 이 기준을 주봉으로 놓고 본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자락. 그리고 이제 SM의 흐름. 처음부터 16일부터 말씀드렸어요. 15일 날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이제 16일 날 움직임이 나올 때 에코프로처럼 뭐 3시 넘어서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얘가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원체 없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거래대금. 얘는 이제 없으면 뭐 굉장히 적죠. 가장 최근 들어서 1, 20만 주? 그래도 뭐 양반이지. 1, 20만 주. 그런 뭐 100억 이상 뭐 이렇게 터지는 거니까. 15만 주, 뭐 이렇게 16만 주. 너무 급감을 했죠.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그 거래대금에서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져주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이슈다 이거는.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지고 내려왔다가 돌릴 때 73,000원부터 따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아쉽지만 시장도 좀 그랬고 얘도 뭐 전 거래일에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눌렸고 근데 주봉으로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주봉으로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다 돌려놨는데 주봉 기준에서는 월요일 날 좀 눌렸었다 할지라도 장중에 눌렸었다 할지라도 크게 부담 없는 수준. 지금부터는요. 이번 주에도 거래대금이 이제 더 터져. 수목금 터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한번 오버슈팅 나오면 이때 형성돼 있던 상장일에 2000년대 초반 상장일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주간 단위 터뜨리는 겁니다.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나오겠죠. 개인 누적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더 뺏기겠죠. 누가 더 살까요? 그건 뭐 모르지. 기관들이 무지하게 사놨는데 그거를 이제 뭐 외국인한테 넘길지. 그리고 기관도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전체가 거의 다 샀는데 일단 연기금 들어와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뭐 투신권 사모펀드도 들어와 있네.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2021년 05월 07일. 그러니까 이런 날짜나 모든 거를 기억하고 있는 멘토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예. 이거 가지고 뭐 대박 나셨죠? 예 수익이고요. 월요일 날 조금 미끄러질 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월요일 날은 공격적으로 잡아줘야지. 그러다가 화요일 날 오히려 또 강세를 뜨니까 대박 나셨죠? 나쁜 친구들 아니야. 얘가 왜 오르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였는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하루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통해서 한 83만 주 3%의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물론 이제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얘 매수 강도 보시면 단기간에 보세요 한번 어마어마하죠. 못 느끼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하냐면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산 게 얼마예요? 70만 주, 80만 주 정도 되죠. 얘가 2,380만 주뿐이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8%면은 거의 3% 가까운 물량을 산 거예요. 외국인이.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 매도이였던 부분에 뭐 공매상환, 대차상환도 될 수 있고 기관들 뭐 500만 주 이상 520만 주씩 갖고 있고 그러니
이게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 다른 종목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뭐 또 말씀드릴 거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거 다 보겠지만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일단은 얘라는 거지. 거의 완벽에 가깝지. 근데 만약에라도 얘가 거래가 둔화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추세 매매를 해야 돼. 예? 그렇게 되면 추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부담스러움이 있냐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황금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요. 응?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추세 매매가 아닌 변동성 매매를 하려면 거래대금이 최소 200만 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어서 200만 주만 돼도 20위 안에 들어오고 10위 안에 들어올 겁니다. 200만 주면 뭐 1,500억 이상이니까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300만 주 터지면 이제 시원시원한 좀 난리가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하루에 5천억, 7천억 이렇게 터져줘야 됩니다. 1조까지 터지는 날 오버슈팅 나오겠죠. 그리고 1조까지 터질 필요는 없어요. 1조까지 터져버리면 진짜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SM 부분이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SM 부분은 뭐 아까도 전략도 올려드렸는데 그냥 이걸로 끝인 거야. 당분간 멀리 가지 마세요. 그냥 SM. 그러니까 윤정두랑 함께 하시란 말이야. 그냥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 다른 거 뭘 고민을 해. 예? 얘기했잖아요. 대도 않는 종목군들 가지고 뭐 수익 나셨죠.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3,000억짜리 가지고 걔가 왜 오르는지도 지도 모르면서 그냥 신문 쪼가리 보고 이래서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못 읽나? 다 읽을 수 않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현혹돼서 소형주 샀다가 물려있고, 오늘도 방안에서 이제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신 분인데 불기둥 마스터 방에 가입하신 분이신데 다른 전문가 것도 듣고 계신데요. 상관없어요. 근데 종목이 낮에 그 전략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무슨 뭐 쓰레기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무슨 1,000억 미만짜리도 그건 아니지. 뭐 1,000억 미만이어도 상관없어. 뭐 상장사니까 그렇게까지 뭐 무조건 나쁘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예? 윤정도가 왜 짜증내겠어요? 시가총액이 800억 좋아. 거래대금이 개판 하나도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거래가 일부 실렸을 때 추천을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거래가 둔화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정리를 시켜드려야죠. 정리를. 그거를 계속 갖고 계시는 거야. 에이 뭐 냅두면 가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돈 있으면 저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게. 그럼 어떤 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말씀드렸잖아요. SM이 갑자기 거래가 둔화돼 버려요. 그럼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눌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때 SM을 손절을 하든 아니면 얘를 오히려 중개적으로 왜? 뭐 성장성이 뛰어나 다 필요 없이 기간이 산 물량만 22%사 제껴놨잖아요. 그럼 난 니들만 믿고 갈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솔직히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장성이 있다.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수만 회장의 결단 본인을 위해서지 사실. 지분 가치를 높여서 어찌됐든 간에 그 수익 범위를 지분 평가 가치 부분을 높여서 매각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제가 지금 이제 그걸 좀 찾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 우리 오픈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안 올려드렸나?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압축해서만 올려드리고 오픈해서는 안 올려드린 것 같네요.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들도 얘기를 전해주면 되는데 어우 속 터져서 이건 진짜. 제가 내일 링크 설정하라고 그럴게요. 링크 설정해서 올려드리라고 할게요. 왜냐면 그분 AS 해드린 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나마도 일정 범위 도움이 되실 거예요. AS 해드린 거. 좀 원본 파일로 드릴게요. 제가 원본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그 이제 압축해가지고 원본 파일을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 원본 파일을 드리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진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윤정도한테 혼나지 않을 종목이냐, 뭐 이런 부분들. 잠시만요. 폴더 열기, 그리고 그분의 이제 필명은 빼야 되겠죠. 오늘 9시 20분에 올려드린 VVIP 회원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동영상 녹화 방송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가죠. 함께 가셔서 지금 뭐 한쪽에 지금 전화번호 좀 가려져 버렸었는데 전화하셔서 나도 좀 수익 좀 잡아주세요라고.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 방에 요 가격 올릴 겁니다. 이벤트 진행해 드릴 때 함께 하셔서 수익을 내세요. SN 같은 종목 좋다라는 거 누가 몰라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익 범위를 못 잡아내고 계시잖아요. 불기둥 마스터. 금양 같은 종목, 변동성 종목 이쪽으로. 가급적이면 자산 있으신 분들은 VIP 방으로. 종목군 SM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이런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교육 자료 다 VIP 회원 가입하시면 다 나눠드리니까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계좌 수익률 만들어내시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공부 노트에다 붙여가면서 이것도 빨리 넘길게요. 넘기고 종목으로 갑니다. LG노텍도 빨리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뭐 별 내용 없어요. LG노텍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동영상 전략을 올려드렸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LG노텍 33만원 수준에서의 흐름이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으로 인식을 하십시오. LG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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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노텍. 지난해 4분기에 120%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2019년도 순이익이 1,000억이었어요. 올해 계속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돼서 1조를 넘겼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하다못해 우리가 좋아하는 IT,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이 하향돼 버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가 죄송합니다. LG노텍은 이렇게 계속 상향입니다. 영업이익도 1조를 넘겨요.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도 계속 상향이에요. 그리고 많은 증권사가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은, 그리고 평상시에 PER 밴드 대비해서 최하단부. 굉장한 겁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이 LG 이노텍의 경우는 펀더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인식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월봉 기준에서 하방이 상당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강해요 이게. 시장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LG노텍이 한 번 더 표출해주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제 좀 수반돼야 돼요. 거래는 충분히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다시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
상승 이탈 확인형이 형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강화 부분이 좀 연출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또 만약에 눌려진다 해도 LG노텍은 진짜 여러분들이 필히 가지고 계셔야 될 종목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그 LG노텍도 올려드렸어요. 장중에 그죠? 장중에 올려드렸고 동영상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동영상 그 링크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대단한 거죠. LG노텍의 기준 흐름도. 그리고 오늘 자료에 에코프로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G노텍 뒤 종목이 뭐였죠? 그러니까 압박림 이런 그 수익 포트폴리오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금양 같은 종목 8월 4일부터면은 이때부터 더블 이상 수익이에요. 또 차익 실현 재편이 또 차익 실현 재편이 LG노텍 7월 28일 날 차익 실현, 3월 21일 날 차익 실현, OCI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 대형주 위주에서 이렇게 지금 같은 장에서도 이러한 6월 28일 날 또 수익 실현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압박님처럼 대형주에서 이런 또 큰 수익 기준도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대단해요. 한국항공우주도. 뭐 얘도 장난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봐요.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태양광, OCI, 하나솔루션 이걸 이제 다 5월부터 봐요. 1월 달에 이제 3만 원대, 5월에 본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계속 3만 원대, 4만 원, 4만 원대, 5만 원, 5만 원대, 6만 원. 그렇게 해서 고점을 계속 넘기는데 아쉬운 거는 고점만 찍으면 좀 무너져요.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무너져요. 근데 누적 수급은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5% 매집에서 한 5% 차익 실현했어요. 더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글쎄 더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선박힘을 통해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PL 밴드도 여전히 이제 하단부에 놓여져 있는 거는 이제 신규 수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죠. 항공우주청에 대한 그 정부 정책 기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추진기에 대한 기술력의 확장,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6만 원대의 고점에서부터 5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계속 연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봉인데 5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굉장히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9월 초순까지 움직였다가 9월 7일부터 이제 조정이 3주 정도 나온 거죠. 3주 차에서 이제 그 조정폭을 꺾어서 돌리면 돼요. 캔들 기준에서 이렇게 뭐 일주 월봉이 다 캔들로 다 추세 강화가 형성이 돼 있었고 캔들만 잘 이해를 하셔도 뭐 충분한 수익 또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월봉 기준에서 수급이 한 5% 꼬여져 있는 건데 뭐 사실은 오늘 이제 장중에 올려드린 그 한국항공우주 차트가 있는데요. 월봉 차트가 이거 말고 장중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제가 안 뺐는데 이걸 다 그려드렸어요. 사실은 그려드려서 이 녀석도 진짜 여기 있구나. 이걸 왜 이게 원본 이게 장중의 원본이고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아주 잘 알아서 잘하네. 녹화한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초록 색깔 박스는 중립 거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상승장악 확인형 그리고 나서 망치형 그리고 나서 하락장악형
그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월봉의 기준에 되돌릴 수 있는 망치형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주봉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흐름들도 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 목표 주가 6만 원 설정했던 건 다 훌쩍 넘겼고 7만 원 주봉 갭의 목표 주가는 꺾여 버렸어요. 근데 6만 1,500원의 일본 갭은 또 넘긴 그런 상태에서 꺾인 거죠. 결론적으로 시작은 무너지는데 잘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또 다시 강세 흐름을 또 가져가다가 수급이 많이 꼬여지면서 이렇게 눌려졌거든요. 근데 이 주봉도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장중에 올려드린 동영상 전략을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동영상 전략은 안 보고 그냥 장중에 올려드린 간단한 내용만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저기를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항공우주를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세요. 우리 직원들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좀 제대로 문자 사인까지 있는 거 전략 올려주고 동영상 하나씩 올려주면 될 거를 진짜 징그럽다.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이 녀석들 링크만 하나 딱 갖다가 그냥 올려놔 버렸네.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의 링크도 좀 올려드린 겁니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까지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요 공간을 지금 사실상 LG화학의 그 흐름에서처럼 저 공간을 메꾸질 않고 있어요. 계속 시장이 아무리 깨져 내려가도 7월달 저점 형성돼도 저 공간은 저 갭을 메꾸지를 않고 있어요. 엄청난 매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 매집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10% 매집이 됐고 15%까지 매집이 됐다가 5%가 다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더 빠져나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차익 실현 범위는 요 물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위의 물량도 손절할 수도 있고 뭐 손바뀜. 그래서 메이저들이 빠져나간 물량,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저점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저점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은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요 이하로 지금 가격에서는 여기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상당 부분을 차익 실현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 팔 만큼 차익 실현을 할 만큼 했다면 요 물량은 여기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요 평균 단가면 뭐 시장이 깨지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안 나올 거라고. 10%를 지금 매집했어요. 15%에서 5% 팔고 나왔어도 1,000만 주 이상. 9,700만 주짜리 1,000만 주 이상이니까 10% 이상. 1,000만 주 기준에 그냥 평균 단가 5만 원, 뭐 48,800원 굉장히 높아요. 평균 단가가. 48,800원 5만 원을 했다고 칩시다. 5천억 산 거야. 그거 어떻게 팔고 나갈 거야? 1,000만 주를 또. 응? 그 결론은 이제 여기에 이제 바닥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구간이구나.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총 매집 규모가 우리나라의 쌍끌이 매수 최근에 그렇게 많이 차익 실현을 했댔지만 쌍끌이 매수 몇위? 5위에 놓여 있다. 하나솔루션은 5월 20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에요. 7천억 이상 편입을 했어요. 저거는 이제 12월까지 땡겨놓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매도 부분까지 포함된 거고.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 기준에서의 매집, 요 규모, 매수 평균 단가, 한국항공우주 1,300만 주 8월 26일 이거 잘못 올린 거예요. 8월 26일이 아니라 왜 8월 26일 옛날 거구나. 옛날 거라 수정을 안 해놨네요.
제가 위치를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그럼 지금 걸로 보여드리면 한국항공우주 9월 20일 기준 작년 12월 21일부터 어떻게 돼요? 누적 1100만 주 9700만 주에서 이렇게 금융투자가 갑자기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의 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품의 정리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이상할 건 없다. 그리고 이 순매수 기준으로 금융투자가 이날 어휴 아주 썩을 것들이 말이야.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이때 물량이 많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져서 그렇게 됐군요. 실질적으로는 손바뀜이죠. 그럼 결국은. 그래서 화요일 날 반등 탄력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준 거예요. 반등 탄력이 화요일 날. 그렇지 않나요? 유자락에서는 추가적인 이제 그 수급이 꼬여질 가능성은 많이 제한적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면 나올 거 다 나왔고 여기서는 더 밀고 내려가면은 위의 물량에 대한 평균 단가, 위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순실이고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결론은 그 거래만 실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첫 번째 반등을 좀 줬는데 거래를 수반하고 추가 반등을 준다면 그 거래 기준 얼마? 최소 300만 주. 근데 300만 주 갖고는 약해요. 좀 더 터져야 돼. 근데 이제 뭐 오늘 169만 주 뭐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300만 주 터져라. 응? 그 기준 잡는 거예요. SM하고 비교하면요. SM은 일단 터져 있는 거고. 한국항공우주는요. 꺾여졌다 돌리는 거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깊게 꺾인 거고 월봉으로 봐도 많이 무너진 건데 꼬리 잘 달고 돌려야죠. 주봉으로 보면 이제 그간의 스토리를 분산해서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큰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SM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뭐 이렇죠 뭐. LG화학은 블록딜에 대한 이슈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저평가 기준이고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함으로써 엄청난 호재가 생긴 거고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건 뭐 주식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고 물적 분할은 엄청난 호재다. LG화학에도 또 하나솔루션도 에코프로는 벌써 이미 물적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 BM의 그 엄청난 수혜를 다 고스란히 챙긴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의 81.84%의 지분 그 중에 11.84%를 지금 블록들을 추진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사가 되면 LG화학은 말 그대로 폭등이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 보십시오. 그래서 LG화학도 우리가 이제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그 설명 들으실 때마다 좀 잘 참조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이 종목이 뭐예요? 하나솔루션입니다. 7,789억 1,700원. 두 번째에 놓여져 있는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의 거의 뭐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는 하나솔루션이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관 쌍끌이로 4달 만에 가장 많은 매집을 했다. 4달 만에.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은 매집을 했고 금액 기준, 퍼센테이지 기준. 아시겠죠? 1753만 5천 주인데 1억 9,100만 주짜리예요. 얼마야? 9% 정도 매집. 매수 평균 단가가 높아요.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44,500원. 근데 9%면 거의 뭐 10%까지 매집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얘는 최소 50%, 최소 그리고 100%. 얼마야? 66,000원, 7만원의 기준과 8만원의 9만원의 기준을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얘 뭔데?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는 좀 전에 보셨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뭘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이제 수정주가 차트인데 과도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에코프로를 갖고 있고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를 해서 수익도
7만 5천 원대 사서 9만 원대 전량차익 실현. 다시 8만 원대 사서 12만 원 수준의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편입해서 이번 변동성의 확장의 수익. 그리고 마지막 들어간 물량이 있다면 에코프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손실이 있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에코프로를 차익 실현해서 에코프로 BM으로 옮겨갈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옮겼어요. 왜?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지주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자회사의 실적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지주사들은 할인율이 높아요. 근데 뭐 저평가라는 인식 잡히고 막 주가를 크게 당겼죠. 그렇게 해서 12만 원 수준에서 이제 힘을 잃어가던 과정에 갑자기 폐배터리 관련해서 등극을 해서 추가적으로 뭐 쭉쭉쭉 14만 원대 후반 뭐 쭉쭉쭉 그러다가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이날 7월 13일 이후 7월 14일 날 이게 7월 14일이거든요. 이날 얘는 7월 14일 날 에코프로는 들어갔는데 얘는 제한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고 전일 종가 대비해서 눌리고 끝났어요. 근데 실질 실적은 얘예요. 얘 실질 실적 개선 실적.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참 다르게 움직이죠. 얘가 가야 되는데 얘는 시장 영향 때문인지 눌리게 된 거고 에코프로가 막 가죠 이제. 걔는 뭐 시가총액도 20위 안에 안 들어왔었어요. 코스닥. 그게 이제 20위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꼭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많이 과하게 눌렸습니다. 저 꼬리를 빼더라도 이제는 돌릴 수 있는 위치로.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고 그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고 성장성이 부각돼 있고 실질 펀더멘탈은 제한적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SM의 기준, 그 기준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SM의 기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기준을 설정하려면은 오늘 야간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SM의 내일 거래량을 진짜 꼭 들여다보자. 동시효과 때부터. 그리고 방산주 전체가 살 방법은 한국 항공우주에서의 흐름이 강화되기를. 그리고 미국장은 신경도 쓰지 말라 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시황을 또 올려야 되나? 저도 좀 체력이 한계가 와서 오늘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시죠 뭐. 에코프로 BM은 진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SM은 저도 좀 이렇게 없어요. 체력이 한계가 와서 그래서 SM 한국 항공우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분에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띠면 이제는 폐배터리는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금양은요. 금양은 좀 전환 물량이 800만 주 넘게 들어왔죠. 한 달 만에. 그 물량이 상당 부분이 차익 실현됐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오버행 이슈, 전환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 한 버겁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SM 부분은 장중에 녹화한 1시간 반짜리 그리고 19일 날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거만 잘 숙지하셔도 여러분들은 절대 SM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SM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주봉 거래대금 일봉으로야 뭐 사상 최대치 찍었고 주봉 월봉 거래대금이 전부 긍정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자, 일단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멘토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그 뭐
몇 억 몇십억 운영하시는데 VVIP 가입하시면 되는데 그거 이제 뭐 좀 아껴 보시겠다고 하다가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응? 소중한 자산을 이상한 종목을 사라고 해서 거기서 낭패를 보는 거 그거보다 제대로 된 멘토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월등히 예? 오히려 월등히 긍정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택하시는 범위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차분하게 우리 가족 독감 백신 아직도 고민이세요? 대규모 임상 연구에 뚝심, 품질에 대한 자부심, 박시그리프타트라는 진심입니다.